정부가 야심차게 공급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당장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관계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를 하고 발표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 경제산업부 지선호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선호 기자, 수도권에 13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계획인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정부가 발표한 물량이 13만 2천 호입니다. 예.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측치가 약 10만 호 플러스 알파인데 예. 이 시장의 차이와 크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신규 부지에 3만 호를 공급을 하는데 이 3만 호 중에 이 집값이 최근 몇 년간 많이 올랐던 강남 지역은 약 2천 호에 그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남 지역을 포함해서 이 공공 재건축으로 5만 호, 이 공공 재개발로 2만 호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어디까지나 해당 조합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량은 이 유동적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지역은 뭐 강남 지역 살고 싶어하는 곳에 많이 공급하겠다. 이건 좀 새로운 내용인데 네.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이게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조합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용적률을 상향하고 이 층수를 최고 50층까지 올리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존 조합에 돌아가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반응은 이 대다수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대신에 이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이 이 수익성과 관련된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 이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조합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다 이제 이런 뜻일 텐데, 네. 자, 그런데 서울시도 이 공공 재건축에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곧바로 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좀 미흡해 보이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반기를 든 겁니다. 이 서울시 반응을 보면 오늘 대책이 이 정부와 서울시 간에 협의가 돼서 나온 대책이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이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을 LH나 SH처럼 공공이 하고 민간 조합은 좀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아파트만 짓는 경우에는 층수를 50층이 아니라 35층까지만 허용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예. 이 50층 허용이란 정부 발표도 벌써 흔들린 셈인데요. 특히 공공 재건축으로 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이 정부 발표를 놓고도 이 정부가 내놓은 추산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에서 검토하게 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도 뒤늦게 브리핑에 오해가 있었다면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좀 찜찜한 상황이고요. 결국 13만 2천 호 공급 계획 가운데 이 공공 재건축과 맞물려 있는 5만 호는 발표 당일부터 불투명해진 겁니다. 자, 13만 호 중에 5만 호가 당장 불투명하다.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그랬다가 또 곧바로 또 네. 뭔가 오해가 있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정말 찜찜하군요. 네. 자, 이뿐만 아니고 정부가 이제 새로 발굴했다는 택지 부지가 여러 곳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반발도 지금 심하다는 거죠. 네, 신규 택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주민부터 지역 자치단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반대 입장을 고루 내고 있습니다. 예. 우선 가장 많은 집이 들어서는 태릉 골프장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그린벨트 훼손을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요. 앞서 이 강남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 그린벨트는 계속 보호하면서 강북이라고 이렇게 그린벨트를 푸는 거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막히는데 만호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우원식, 고용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원구청장도 개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태릉 골프장의 만호가 또 불투명해진 겁니다. 예. 이 과천시도 정부 종합청사 유휴부지 개발이 안 된다면서 이 배드타운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산업시설을 공급해야 한다고 한 건데요. 이 과천에 들어선다는 4천호도 그렇게 되면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마포는 상암동이 포함된 곳인데 이곳이 지역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지역 구민들 반발이 크다면서 또 사전에 협의가 없이 일방적인 발표였다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많이 짓기로 한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대체 어떻게 했길래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반발이 나오는지 참 네.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집값을 좀 잡아보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급 대책이라는 게 어쨌든 집 가격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인데 그렇죠. 이 총 13만 2천 호가 오늘 발표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남 지역을 포함한 이 공공 재개발의 공공 재건축에 대한 5만 호 그리고 태릉 골프장 부지
부지 만호, 예. 과천의 4,000호 등 곳곳이 불투명해진 상황이고요. 또 공급 대책이 나왔다고 당장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닙니다. 빈 땅에 집을 짓더라도 입주 때까지 최소 3, 4년, 4, 5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조금 내기 힘들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다만 태릉 골프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말부터 사전 청약이 가능한데 이 당장 집을 사야겠다는 이른바 패닉 바잉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 최근 오름세인 전월세 시장 가격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금리에서 나오는 3,000조 원 넘는 부동자금이 여전히 불변입니다. 예, 이 공급 대책은 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서둘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반발이 많이 나오니까 정부도 좀 당혹스럽긴 하겠군요. 네. 예, 시선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